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5억 4천만 년 전, 이른바 캄브리아 폭발 이후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이 다채롭게 모습을 바뀌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질 시대가 존재했고, 때로는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사에서 캄브리아기 이후의 역사는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것은 5억 년 남짓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무려 45억 살이죠. 그 역사의 9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성캄브리아 시대로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다양한 시대를 함께 들려볼게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막 태어난 지구. 우리가 가장 먼저 들르게 될 곳은 45억 년 전의 지구입니다. 바로 지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직후의 시대인데요. 이것이 최초의 지질 시대로 명왕누대라고 불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젊은 태양이 너무나도 약한 나머지 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달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별자리를 배경으로 한 어두운 하늘에 무수한 작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광경만이 보일 겁니다. 이는 젊은 태양계 전체를 가득 메우는 해성과 소행성, 원시 행성입니다. 태양계는 지금보다 더 혼돈에 찬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운석들이 불꽃의 꼬리를 만들며 선을 그립니다. 지상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을게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이 호흡에 적합한 대기가 생기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행성의 지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마그마 오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약 230도로 대기층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지금보다 더욱 고밀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미 첫 번째 물웅덩이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대기압이 높기 때문에 물은 증발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구사의 서막에 대해선 아주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물이 나타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오르트 구름에서 날아온 혜성이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지구의 바탕이 된 물질에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달 아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가는 곳은 약 40억 년 전 시생누대 초기입니다. 명왕누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하늘 위에 보이는 이것인데요. 맞습니다. 달이에요. 다만 무척 거대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매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달은 여러분이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달은 지구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참사 이후 명왕누대에 출현했습니다. 지구와 테이아라고 하는 화성 정도 크기의 천체가 충돌한 사건인데요. 이 엄청난 타격으로 인해 지구 물질의 일부가 우주로 내던져졌습니다. 달은 바로 그 물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생누대 초기의 지구가 아직도 생물에게 가혹한 환경임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지각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참이라서 매우 얇고요. 소행성이나 해성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지구로 내려와 지각에 부딪히고 구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행성 표면의 광대한 부분은 아직도 마그마 호수 두성입니다. 달은 지금보다 지구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는 약 6시간이었고 그것은 지구의 하루 길이와 비슷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달은 항상 지구상의 같은 지점 상공에 있었습니다. 반면 달의 중력은 지구 전체에 미치고 있었는데요. 달은 지구 내부를 휘저으며 화산 폭발을 유발했고 또 달의 영향으로 인해 짧은 하루 사이에 2차례나 큰 해일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환경 아래 지구에서는 바로 이 시대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연구자들은 명왕누대와 시색누대의 경계인 41억 년 전에는 이미 최초의 생세포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야와 바다. 30억 년 전의 지구는 중시생대였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던 건 얕고 따뜻한,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말하자면 따뜻한 물 같은 느낌의 뜨거운 바다였고, 곳곳에서 작은 화산섬이 융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저에서는 원시적인 생명체가 너울거리며 편안히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두꺼운 필름 모양의 곰팡이와 초록빛이 도는 슬라임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이른바 박테리아 매트라고 하는 복잡한 생태계로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모여 있는데요. 매트는 각각 닫힌 시스템이었고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트의 주민들은 소비할 만큼의 양과 같은 양의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육지의 풍경은 황량했습니다. 식물은 없었는데요. 즉, 흙도 없다는 뜻이죠. 연구로 알려진 당시 최대의 육지이자 최초의 대륙인 발바라 대륙 한가운데에 내려서도 보이는 것은 드러난 돌멩이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경치뿐입니다. 이 바위나 돌뿐인 황야의 대기에서는 폭풍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거기에 더해 300m라는 괴물 같은 높이의 파도가 덮쳐옵니다. 아직 아주 가까이 있었던 달은 그런 식으로 우리 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과 비슷한 크기였던 황량한 한 조각의 육지. 발바라 대륙은 하루 2차례 수면 아래로 숨었는데요. 그것이 시초가 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다른 육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30억 년 전 플레이트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륙 지각이 성장했고요. 이후 수억 년 사이에 육지는 몇 배나 늘었습니다. 지구 동결, 스노볼 어스. 약 25억 년 전, 이른바 산소 대폭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생물이 출현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게 된 생물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며 그 수를 비약적으로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대기가 변화합니다. 바로 산소의 출현이죠.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든 해조든 현재의 호기성 생물은 이 조건이라면 질식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혐기성 생물이 산소로 인해 사멸하고 반대로 최초의 호기성 생물이 우위에 서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산소 대폭발 사건의 시작은 새로운 연대가 시작된 시기와 거의 겹칩니다. 원생대인데요. 또 이로 인해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대기 중에 대량으로 포함된 메탄가스 덕분에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조건 하에서 메탄이 산화되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메탄이라는 담요를 잃자 지구는 얼어붙었습니다. 3억 년 이상 지속되는 휴로니안 빙하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 시대의 지구를 방문했다면 얼어붙은 황야가 무한히 이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연구자들은 지구 동결설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당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적도로 연결됐고 지구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장소에 따라 빙하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로니안 빙하기가 놀라울 정도로 대규모로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빙하기의 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활발해진 태양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생명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얼음 밑일지라도 말이죠. 약 21억 년 전 휴로니안 빙하 시대 말기나 그 시대가 끝난 직후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프랑스 빌 생물상 또는 가봉 다세포 생물인데요. 이는 직경 17cm 크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생물로 해저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생물은 자손을 남기지 않고 멸종해버렸지만
적어도 위대한 대자연은 이로 인해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뒤를 이어 다세포 생물은 이미 개량된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폭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들릴 곳은 중원생대 마지막 스텐 이야기와 신원생대 최초의 톤 이야기의 경계,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입니다. 이때는 지루한 10억 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지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지친 것인지 18억 년 전에서 7억 년 전의 기간을 연구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루한 10억 년 내내 대기와 해양의 화학 조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약간의 산소밖에 없었고요. 생물의 진화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그 시절 큰 지각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10억 년의 전반 동안은 콜롬비아 대륙이 존재했지만 이윽고 천천히 분열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방문에 앞서 대륙 조각들은 서로 모여들어 다른 대륙인 로디니아가 되었습니다. 10억 년 사이에 초대륙이 2개라는 건 매우 적은 수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지난 6억 년 사이에는 5개의 초대륙이 존재했습니다. 로디니아 대륙 기슭에 서면 어두운 터키 블루색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기슭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색을 이루고 있는 건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혐기성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바다 안의 산소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면 근처의 얇은 층은 예외였습니다. 그곳에는 호기성 미생물이 자라고 있었죠. 육지는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있었지만 물가에 가까운 바위에는 이미 친숙한 박테리아 매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지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들이 최초의 육지 주민들이었죠. 또 동시에 장래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유성생식을 하는 진핵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자, 이 지루한 10억 년이 끝나려면 앞으로 3억 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요. 이후 1년의 대변동으로 인해 그 시대의 종지부가 찍히면서 지구는 얼어버리거나 극지의 얼음판이 양극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난 이후 캄브리아기는 복잡한 다세포 생물에게 경이로울 정도로 풍부한 다양성을 가져다준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하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